지난번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좌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단식 투쟁할 때 일베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한 젊은이들이 단식하는 그들 앞에 피자 통닭 왕창 시켜 먹으면서 무리를 일으킨 거 기억들 하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점령한 광화문 광장을 되찾자고 애국가를 떼창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좌익들 쪽에서는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을 벌레라는 뜻으로 일배충이라고 아주 혐오를 하죠.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저도 가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 이들 특성 중 하나가 불공평을 무척 싫어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걸 당연시하는 한국 미혼 여성들을 김치녀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대 특별휴가, 청와대 벼슬아치 조국 딸내미 불공정 스펙 쌓기 같은 경우에 어긋나는 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죽은 자식들 걸고 그냥 사골 끓이기 굵어먹고 하는 거, 이런 거 무척 싫어합니다. 세월호에서 유가족들이 너무하니까 희생된 애들을 어묵이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 혐오를 자아내는 병리 현상을 보이고 합니다. 그리고 90% 몰표 나오는 데 있죠. 전라도 호남 지역 같은 데를 홍어족이라고, 중국인들을 바퀴벌레라고 비하합니다. 이 젊은 철없는 애들의 해방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일베 사이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 차이, 젊은이들하고 기성세대들 간 간격은 있죠. 제가 KBS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지구촌에서 가장 오지라는 곳에 벌거벗고 사는 원시 부족 촌을 갔었는데, 거기 한 노인이 요즘 애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입고 옷을 입으려고 들어서 큰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세대 차이는 어디에도 있구나 하고 웃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가지고 피가 뜨거운 젊은이들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늙어가는 사람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시대에든 젊은이들은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기성세대에 반항하는 것이 청년 문화의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랄 때 막 남자애들이 여자처럼 장발하고 어른들은 그거 보고 저 무슨 짓들이냐고, 우리 자랄 때에도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했지 말입니다. 일베 이 사이트에 모이는 젊은이들은 꼰대라는 말 대신 틀딱이라고 해요. 틀딱. 틀니가 딱딱거린다고. 인생 대선배들에게 틀딱이라는 거 싹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저도 늙어가면서 틀딱 소리 듣지 말아야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이 말하는 틀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양반 경력에 어떻든 젊은이들한테 호감이 가는 비주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보다 외모에 오는 인상을 중시하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대깨문 중에는 잘생겨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외모 중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젊은이들은 국민의힘은 노쇠한 당으로 인식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뭔 묘수라도 써서 좌빨들 적수가 되면 모르겠는데, 선거마다 죽을 수는 이 양반을 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상전으로 모시는지 저도 의문이 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처지에서 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전적을 살펴봤는데, 이 영감님 우리나라 역사상 고조선 이후 가장 많은 당적을 지녔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81세 81이시죠. 이분이 처음 정치판에 들어온 게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분 조부 김병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조부되십니다. 김병로 선생은 전북 순창 태생으로 일제 때 일본에서 법학 공부를 하셨고 일제 강점기 때 신관회라고 독립운동 단체에 가담하시고 변호사로 독립운동가들 무료 변호를 하신 성곽자이신데 광복 후 우익정당 한국민주당 창당에 관여했으나 탈당하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김일성 연석회담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는 중도 성향을 보이셨습니다. 그 평양 김일성 연석회담에 참석한 사람들 김구 선생을 포함해서 전부 김일성이 당시 난파한 첩자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라간 청장년들 수백 명 대부분은 이북에 남아서 간첩 훈련을 받고 난파되어 대남 적화공작원이 되었죠. 김구 선생은 김일성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암살단 백의사 단원 안두희가 쏜 총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두희도 김구 선생의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김구 선생을 뵙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까내는 바른 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김구 선생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권총을 빼가지고 쐈다는. 이 김병로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는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회 간첩단으로 밝혀진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역임하면서 이승만 노선에 반발해가지고 대법원장을 퇴임하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와서는 박정희 노선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외국어 대학 학생 시절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할아버지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1973년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셨는데 재벌을 육성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박정희 정권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도구 총리는 이 김 위원장을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렸고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이 채택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자신이 위반한 거라고 하면서도 박통의 의료보험제도는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니라 국민이 군부 독재와 싸워서 얻어낸 제도다라고 합니다. 또 김종인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것이 자신이 만들어 전두환 대통령한테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헌법에 넣은 조항이라고 하지만 새누리당 김용갑 전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작품이 아니라 민정당 남재희 정책위원장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분 경제학자로 정치판에 들어와 활동할 때 그 젊었을 때 주변 인물을 보니까 참 화려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자로 헌법재판소장,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 강요, 그 외 참모들이 전부 이 양반 친척들이었습니다. 장인은 한일은행장을 지낸 김정호, 9년 가까이 박정희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념은 처삼촌, 매형은 박봉환 전 동력자원부 장관, 사촌 처남은 노태우 정권 건설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진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윤영철, 작고한 이택돈 전 신민당 국회의원도 사촌 처남, 또 강만수 사단의 일원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지낸 최중경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를 지낸 권태균 전 조달청장도 오촌 조카 사이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디 가서든지 대아무도 없느냐 방구 뻥뻥 낄 수 있는 백 아니겠습니까? 손에 흙 안 묻히고 갓 쓰고 살 수 있는 금수저 한량 자격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이 양반 젊었을 때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국민은행 이사장,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입법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노태우 정권에서는 경제수석, 복지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경제학을 군사 정권에 설파하며 국민을 위해 많은 조언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경제학자가 드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재를 자기네 정권 유지하는데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요긴한 인재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경제수석이었으면 당시 개발 정보만으로도 그 가치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것이다 라는 정보 그 자체가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관이면 그런 고급 정보를 다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